키스해도 될까요? 어둠 속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야간 버스 뒷좌석 58세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2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부산에서 강릉으로 가던 밤 10시 버스.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자, 한미선. 우리는 둘 다 혼자였고 둘 다 외로웠다. 조명이 꺼지자 모든 게 시작됐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잃은 지 2년. 어둠 속 낯선 여자의 제안.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박성우입니다. 올해 58세 부산 북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를 잃은 지 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자로서의 감정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재료 준비하고 밤 9시에 가게 문 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강릉에 계신 80세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부산역으로 향했어요. 밤 10시 출발 강릉행 고속버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정좌석 18번 참가 자리였죠. 무거운 보따리를 끌고 버스에 올랐어요. 어머니 드릴 밑반찬이며 과일이며 한가득 담았더니 제법 무겁더라고요. 짐칸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잘 안 올라갔어요. 혼자 끙끙거리며 가방을 들어 올리는데 팔이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돌아보니 키 작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이었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었고 하늘색 니트 차림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괜찮아요. 제가 아래 받쳐드릴게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제 가방 밑을 받쳐주더니 함께 짐칸에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시죠? 배려 깊은 말투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자리 번호를 확인하며 앉는데 그녀도 바로 옆자리 19번에 앉더라고요. 옆자리구나. 버스가 출발하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강릉까지 가시나 봐요. 네, 어머니 뵈러 갑니다. 편찮으셔서요. 아, 걱정되시겠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은요? 친정에 제사가 있어서요. 부모님 두 분 다 강릉에 계세요. 그러시군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분식집에서 손님들 상대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혼자 가시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네요. 혼자 다니는 게 이제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말에 뭔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 이분도 혼자시구나.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남편을 4년 전에 보냈어요. 교통사고로. 아, 선생님은요? 저도 아내를 2년 전에 암이었습니다. 순간 그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아는 그런 분위기였죠. 서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겼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나자 차 안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춥지 않으세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담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에어컨이 3개 나와서요. 감사해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럽게 들렸어요. 은한 비누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아내 이후로 처음 맡아보는 여자 냄새였어요. 뭔가 편안하네. 저도 피곤해서 눈을 감았어요. 목을 베개에 기대고 잠들려고 했죠. 분식집 일로 지친 몸이라 금방 잠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뭔가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살짝 몸을 기울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를 바꾸는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녀의 손이 제 쪽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요. 뭐지?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확인하기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완전히 잊고 있던 감정이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제 팔걸이를 스쳤습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조심스럽게 우연인가? 하지만 아니었어요. 손끝이 제 손등으로 옮겨왔거든요. 살짝, 아주 살짝 스치듯이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깨어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손을 뿌리쳐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숨소리까지 조심하며 잠든 척을 계속했습니다. 분식집 기름때로 거칠어진 제 손 아내가 죽고 나서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의식해 본 적 없는 저.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낯선 여자의 손길에 온몸이 긴장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부러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을 떼지 못했어요. 아니, 떼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뭔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휴게소 도착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그녀의 손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저는 눈을 뜨지 않은 척하며 자세를 바꿨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어요. 10분 휴식입니다.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피하듯 달려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58세 나이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다니. 정신 차려 이제 그만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 매점을 둘러보고 있는데 그녀가 제 뒤에 섰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조용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가 커피 2잔을 사고 벤치로 안내했어요. 나란히 앉았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휴게소 벤치 옆에 앉은 그녀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한미선이에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55세고요. 서울 관악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자기소개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박성우입니다. 부산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분식집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니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 사시느라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긴 하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맞아요.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외로워 보였어요. 저와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버스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서둘러 버스로 향했습니다. 다시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이번엔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고 조명이 꺼졌을 때 어둠 속에서 미선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성호 씨, 네, 아까 깨어 계셨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 씨의 속삭임에 입술이 말랐습니다. 부인할까, 인정할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작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런 기분.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성우 씨도 외로우시죠? 네, 저도요. 정말 오래됐어요. 그녀의 손이 다시 제 손을 찾아왔어요. 이번엔 더 확실하게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을 뺄 수 없었어요. 따뜻했거든요. 2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습니다.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담요를 꺼냈어요. 추우시죠? 함께 덮어요. 아, 네, 담요가 우리 둘을 덮었습니다. 작은 담요 하나. 그 안에서 우리의 손은 계속 맞잡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분식집에서 김밥 썰고 떡볶이 만들고 설거지하던 이 손 안에 죽고 나서 한 번도 다른 여자 손을 잡아본 적 없느니 손 지금 낯선 여자의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죠?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정말 몰랐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외롭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밤이었어요. 담요 속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터치였습니다. 손이 거칠으시네요. 분식집 일을 하다 보니 기름때가 잘 안 지워져요. 괜찮아요. 따뜻해요. 그녀의 손이 제 손바닥으로 올라왔습니다. 분살이 박힌 제 손바닥을 열심히 사셨네요. 그냥 살았습니다. 힘드셨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셨을 텐데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끼리의 위로였습니다. 버스가 어둠 속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담요 속 우리만의 작은 세계. 성우 씨, 혹시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제가 너무 적극적인가요? 아니요, 사실 무서웠어요. 처음에 무엇이요?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게 거절당할까봐.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뭐가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게. 아내한테 미안하고. 맞아요. 저도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죄책감과 외로움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 네,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럴까요? 우린 어른이고 혼자예요. 그리고 미선 씨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아직.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58세 분식집 사장. 아내 잃은 남자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 네, 강릉 도착하면 헤어져야 하죠. 그렇겠죠.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연락은 할 수 있잖아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연락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정말요? 네, 성호 씨 같은 분.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미선 씨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번호 주세요. 우리는 담요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 불빛이 은은하게 우리를 비췄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미선 씨의 얼굴 단정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010-5823-4791. 제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미선 씨가 저장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드릴게요. 010-3294-8156. 저도 서둘러 저장했어요. 한미선 휴대폰 화면에 뜬 그 이름이 낯설면서도 설렜습니다. 저장했어요. 저도요. 다시 어둠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호 씨, 네, 오늘 고마워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왜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미선 씨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강릉까지 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때 미선 씨가 작게 속삭였어요. 성호 씨, 혹시 잠드셨어요? 아니요, 깨어 있어요. 저도요, 잠이 안 와요. 왜요? 너무 설레서요. 55세 여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58세 남자의 솔직한 대답이었죠. 성호 씨, 내 강릉 도착하면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럼 언제? 어머니 뵙고 나면 3일 후에 부산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럼 그때 강릉역에서 만날까요? 제가 서울 가기 전에 좋습니다. 꼭 만나요. 약속을 잡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밤이 의미 있었습니다. 강릉터미널 도착 30분 전입니다. 기사님의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벌써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가 담요를 정리했어요. 그리의 손도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아쉬웠어요. 성호 씨, 내 후회 안 하시죠? 전혀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버스가 강릉터미널에 들어섰어요.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야 할 때였어요. 짐을 내리고 터미널 로비에 섰습니다. 그럼 3일 후에요. 네, 꼭 연락드릴게요. 기다릴게요. 미선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가는 길. 계속 미선 씨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어요. 한미선 저장된 그 이름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3일 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끝일까요? 어머니 병실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미선 씨 생각뿐이었어요. 성호야,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선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성우 씨, 내일 강릉역에서 3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답이 왔어요. 감사해요. 내일 뵐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미선 씨를 다시 본다니. 정말 올까? 버스에서의 그 감정이 현실에서도 이어질까? 다음날 오후 2시 30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친구? 강릉에 친구가 있었나? 버스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강릉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3시 정각역 앞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선 씨였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긴 머리를 내려뜨린 모습.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더 예뻐 보였어요. 미선 씨,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성우 씨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다시 만나니 신기했습니다. 버스 안 어둠 속에서의 일이 꿈만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요? 좋아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시켰어요.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네요. 미선 씨는 제사 잘 다녀오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낮에 보니 미선 씨가 더 잘 보였습니다. 단아한 얼굴,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정말 좋은 분이구나. 성우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선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버스에서 헤어진 후로 계속 성우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이런 감정이 일시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제 마음도 진지해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3일 동안 이런 기분 처음이었어요. 그럼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요? 네, 가끔이라도. 갑자기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부산과 서울의 거리, 나이, 경제적 문제들. 하지만 이 좋은 사람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대전이나 춘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성우 씨, 혹시 시간이 더 있으시면 네,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어디서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한참 망설였어요. 하지만 저도 미선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네, 가봐요. 미선 씨가 안내한 곳은 역 근처 작은 모텔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성우 씨, 오해하지 마세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알아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사실 그랬어요. 버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었거든요. 방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온 방을 물들이고 있었죠. 앉으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도 제 옆에 앉았죠. 그녀의 체온이 바로 옆에서 느껴졌어요. 은한 비누향이 다시 코끝을 스쳤습니다. 성우 씨, 네, 버스에서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지금도 같은 기분이에요. 아니요, 미선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더 강해요. 제 대답에 그녀가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낮에 다시 보니 더 좋으세요. 미선 씨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성우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공기가 뜨겁게 변했어요. 미선 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씨, 내 키스해도 될까요? 버스 안어둠 속에서 상상했던 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입술이 닿았을 때 2년 동안 얼어붙었던 모든 것이 녹아내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진중했어요. 미선 씨, 성우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미선 씨가 제 품에 안겼을 때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따뜻한 체온, 깊은 숨소리, 떨리는 손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서로를 확인했어요. 말보다는 마음으로, 몸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한참 후에 미선 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미선 씨의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성우 씨, 정말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네, 꼭 만나요. 언제? 한 달 후 대전에서 어떨까요? 좋아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진짜 시작되는 느낌이었어요. 버스에서 시작된 감정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58세 분식집 사장과 55세 학원 청소부. 우리 늦은 사랑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강릉역에서 미선 씨와 헤어졌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성우 씨, 미선 씨도요. 연락할게요. 손을 흔들며 각자의 길로 갔어요. 미선 씨는 서울행 기차를, 저는 부산행 버스를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일어난 일인가? 지난 며칠이 꿈만 같았어요. 야간 버스에서의 만남, 어둠 속 손길, 그리고 오늘 휴대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한미선 저장된 그 이름이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부산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어요. 딸 지은이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아들은 군복무 중 2년 전부터 계속 혼자였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속에 미선 씨가 있었거든요. 다음날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일어났어요. 분식집 오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하고 떡볶이 양념 만들고 가게 청소하고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미선 씨는 지금 뭐하고 계실까? 김밥을 썰면서도, 손님을 받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오전 1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성우 씨, 잘 도착하셨어요? 저는 서울 집에 무사히 왔어요. 미선 씨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손을 씻고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왔습니다. 지금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곧 답이 왔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손님이 많아서요. 꼭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죠. 따뜻한 말이었어요. 아내 죽고 나서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 준 게 얼마만인지 감사해요. 미선 씨도 점심 챙겨 드세요. 네, 오늘 학원 청소 있어서 곧 나가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저녁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소주 한잔하며 TV를 봤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휴대폰을 들고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 씨, 저 성우예요. 괜찮으세요? 전화해도? 네, 괜찮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학원이 3군데나 돼서요. 성우 씨는요? 저도 바빴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아서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식집 일, 학원 청소, 자식들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씨, 네,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한 달 너무 길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렇긴 해요. 하지만 참아야죠. 우리 둘 다 바쁘니까. 네, 한 달 후면 금방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전화로라도 자주 해요. 좋아요. 매일 할까요? 매일요? 네, 저녁 9시쯤 제가 가게 문 닫는 시간이에요.
좋아요. 저도 그 시간이면 일 끝나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저녁 9시, 전화 통화 때로는 10분, 때로는 1시간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김밥 200줄 팔았어요. 와, 대박이네요. 손 안 아프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성우. 씨 손 거칠지만 따뜻했어요. 이선 씨 손도요,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추억을 나눴습니다. 강릉에서의 그날을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딸 지은이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아빠, 뭐 해요? 응? 그냥 전화하고 있었어. 누구랑요? 순간 당황했어요. 친구요? 아빠, 친구 있었어요? 버스에서 알게 된 분이야. 지은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아빠,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건강해져서. 그런가 보다. 거짓말이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선 씨를 만났으니까. 하지만 딸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지은이가 돌아간 후 이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선 씨, 네. 성호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딸이 왔다 갔어요. 아,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달라진 것 같대요. 미선 씨 때문이라고는 못했어요. 당연하죠. 아직은 미선 씨의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았어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연한 거예요. 저도 아들한테 못 말하고 있어요. 아드님도요? 네, 뭐라고 할까봐.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현실의 벽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호 씨, 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조심스럽게 만나면 되죠. 네, 그래야죠. 한 달 후에 꼭 만나요. 네, 꼭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미선 씨 목소리를 들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분식집에서 김밥을 썰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선 씨였습니다. 성우 씨,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대전에서 좋아요. 몇 시에? 오후 2시쯤 대전역 앞에서 만날까요? 완벽해요. 숙소도 제가 알아볼게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럼 반반해요. 알겠어요. 약속을 잡고 나니 하루하루가 설렜어요. 마침내 다음 주 토요일, 재회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깨끗한 옷을 꺼내고 면도를 하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쓰는 향수였어요. 거울을 봤어요. 58세 남자의 얼굴주름이 깊었지만 은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좋아할까? 부산역에서 대전행 KTX를 tas어요. 2시간 거리하지만 설레는 마음의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어요. 오후 1시 50분 10분 일찍 도착했네요. 역 앞 광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올까? 오후 2시 정각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선 씨였어요. 이번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미선 씨, 성호 씨,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달 만에 재회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미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전화로만 듣던 목소리, 이제 다시 눈앞에 있었어요. 어디 갈까요? 제가 숙소 예약했어요. 역 근처 조용한 곳이에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 달의 그리움을 안고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선 씨와 저는 매달 대전에서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58세와 55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현실의 벽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대전에서 미선 씨를 만나고 돌아온 날이었죠. 부산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에 미선 씨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좋았어요.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 주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곧 도착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답장을 보내고 집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현관에 낯익은 구두가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의 구두였어요. 오늘 온다고 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요즘 미선 씨 생각에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났거든요. 아빠, 오셨어요? 지은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응, 왜 갑자기 왔니? 주말인데 아빠 보러 왔죠. 어디 갔다 오세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또 친구요? 요즘 자주 만나시네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뭔가 날이 서 있었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매달 토요일마다 나가시잖아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친구 만나는 게 뭐가 이상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은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밥은 먹었니? 네,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평소엔 이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빠, 응? 요즘 좀 달라지셨어요. 뭐가? 표정이요,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그래? 건강해져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외출도 잦아지시고. 친구 만나는 게 잘못이야?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빠. 혹시. 아니에요, 제 착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들킨 건가? 지은이가 눈치챈 건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했어요.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미선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성우 씨, 잘 주무셨어요? 어제 정말 행복했어요. 답장을 보내려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벌써 나가세요? 응, 가게 문 열어야지. 이른 시간부터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 지은이가 제 휴대폰을 힐끗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나? 하지만 지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잘 다녀오세요. 아빠, 그래. 너도 조심히 가고. 분식집으로 가는 길. 계속 불안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을까? 한미선이라는 이름을 봤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녁에 집에 갈게요. 왜? 무슨 일 있니? 그냥 뵙고 싶어서요. 같이 저녁 먹어요. 그래, 일찍 올게. 저녁 7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음식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와, 내가 요리했니? 네, 아빠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맙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요즘 자주 연락하는 분 계시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 휴대폰에 문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서요. 친구야, 말했잖아. 무슨 친구세요? 버스에서 알게 된 분이야.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분이야. 지은이의 표정이 부어졌어요. 여자분이요? 응, 강릉하는 버스에서 알게 됐어. 같은 또래라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 또래요. 55세 혼자 사시는 분이야. 혼자요? 남편 돌아가셨대. 지은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아빠, 왜? 설마 그분이랑 만나시는 거예요? 친구로 만나지. 왜? 친구요? 정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한 달에 한 번 대전에서 만나서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지은아, 아빠. 너무 빨라요. 친구 만나는 게 왜 빨라? 친구라고요? 정말 그냥 친구세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친구 이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딸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 전 이해할 수 없어요. 뭘? 엄마 없이 어떻게 다른 여자를. 지은아, 아빠도 사람이야.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외롭다고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엄마는 돌아가셨어. 2년 전에. 아빠는 아직 살아있고 외롭고 누군가 필요해.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빠,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미안하다. 그분이랑 계속 만나실 거예요. 모르겠다. 정말 몰랐어요. 딸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계속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선 씨를 포기할 수도 없었어요. 아빠,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 그래, 알았어. 지은이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텅 빈 집.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선 씨였습니다. 성우 씨, 괜찮으세요? 오늘 연락이 없으셔서. 미선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딸이 알았어요. 네, 위 만나는 거 눈치챘어요. 전화기 너머로 미선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너무 빠르대요. 엄마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다고. 미안해요. 미선 씨, 왜 미안해요? 성우 씨 잘못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우 씨, 미선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거든요. 딸과 미선 씨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딸과의 대화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선 씨와는 전화만 했어요.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눈치가 보였거든요. 성우 씨, 괜찮으세요? 매일 밤 미선 씨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미선 씨가 보고 싶었거든요.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성우 씨 잘못 아닌데. 하지만 미선 씨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한테 아직 말 못했어요. 미선 씨도 똑같았습니다. 서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만나는 관계. 미선 씨,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날 수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따님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미선 씨와 무슨 이야기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화 너머로 미선 씨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만나요. 대전에서 토요일 오후 2시 대전역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미선 씨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한 달 전보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미선 씨, 많이 힘드셨죠? 성우 씨도요,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성우 씨,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셨어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미선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미선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자식들 눈치 보면서 숨어서 만나는 거 저희한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솔직히 부담도 돼요. 부담이요. 매달 대전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통비도 교통비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내 학원 청소로 버는 돈이 많지 않아서 매달 대전 오는 게 부담되긴 해요. 처음으로 서로 솔직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미선 씨가 말을 이었어요. 청소일이 주말에도 있거든요. 성우 씨 만나려고 스케줄 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요. 토요일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거든요. 우리는 한참 침묵했어요. 처음 버스에서 만났을 때의 설렘과 달리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나이, 거리, 경제적 문제, 자식들의 시선. 미선 씨, 네, 혹시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뭐요? 같이 사는 건 어떨까요? 미선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네, 어차피 둘 다 혼자잖아요. 매번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하지만 그러려면 재혼을 해야겠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 둘 다 조용해졌어요. 재혼. 58세와 55세의 재혼. 성우 씨,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반대하겠죠. 확실히.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성우 씨, 내 분식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산에 있는데 그것도 문제네요. 제 청소 일도요, 서울에서 하는 건데.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까요?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현실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커피를 마시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 씨, 네, 우리 이상한 거 아니죠?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고민하는 거. 미선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세상이 우리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아서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성우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네, 저랑 계속 만나고 싶으세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만나고 싶어요. 저도요. 정말로 그런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방법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성우 씨 없이는 다시 외로워질 것 같아요. 미선 씨, 우리는 그렇게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야겠네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네, 평소 같으면 모텔로 갔을 텐데. 오늘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요? 글쎄요, 한 달 후? 너무 길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경제적 부담, 시간 문제, 모든 게 발목을 잡았어요. 성우 씨, 네, 그래도 전화는 계속해요. 당연하죠. 매일 밤 9시 잊지 마세요. 네, 절대 안 잊어요. 손을 흔들며 헤어졌습니다.
부산행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계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면서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미선 씨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분 만나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만났어. 정직하게 답했어요. 아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모르겠다. 지은아, 아빠하지만 아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미안하지만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9시 약속대로 미선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성우 씨, 네. 미선 씨, 오늘 이야기 너무 무거웠죠? 아니요, 필요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천히 방법을 찾아봐요. 재혼은 어려울까요?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언젠가는 언젠가요? 자식들이 이해해 줄 때까지. 그게 언제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다려볼 가치는 있어요. 미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저도 조금 더 참아볼게요.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우리 둘 다 힘든 거잖아요. 그래도 성우 씨, 네, 그래도 만나서 좋았어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미선 씨 만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성우 씨, 네, 다음 달에는 꼭 만나요. 네, 약속해요. 어디서 만날까요? 대전 말고 다른 곳은? 춘천 어때요? 경치도 좋고 좋아요. 춘천으로 해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달 춘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버텨야 했어요. 미선 씨를 위해서라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선 씨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화로, 문자로, 가끔 만나서 재혼 이야기도 나왔고 헤어지자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매일 만나지 못해도, 결혼하지 못해도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오늘은 춘천에서 만나는 날이었어요. 2개월 만이었습니다. 딸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또 그분이세요? 응, 아빠. 지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실 거죠? 미안하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예전과 달리 지은이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역 광장에서 미선 씨를 기다렸어요. 2개월 만이었습니다. 전화로는 매일 했지만 직접 보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성우 씨, 깊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선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미선 씨,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뛰어가는 건 좀 그랬거든요. 보고 싶었어요. 미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로 2개월이 2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갈까요? 호수 근처에 조용한 곳 예약했어요. 좋아요. 택시를 타고 소양호 근처로 갔어요. 작은 모텔이었습니다. 평범했지만 깨끗했어요. 방에 들어서니 창문으로 호수가 보였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한 호수였어요. 경치가 좋네요. 미선 씨가 창가에 섰어요. 그러게요. 저도 옆에 섰습니다. 2개월 만에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성우 씨, 네, 우리 결정했죠? 네, 재혼은 안 하기로. 대신 2개월에 한 번씩 만나고. 네,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라도?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정말요? 네, 미선 씨와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다면. 미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요, 매일 만나고 싶지만 이게 현실이니까요. 맞아요.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잖아요. 네, 우리는 창밖 호수를 바라봤어요. 잔잔했지만 깊어 보이는 물. 우리의 사랑 같았습니다. 성우 씨, 네, 오늘은 천천히 보내고 싶어요. 미선 씨가 돌아서서 저를 봤어요. 저도요, 2개월 동안 그리웠어요. 저도 매일 밤 생각했어요. 미선 씨가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늙었죠? 주름도 더 늘었고, 아니에요. 여전히 좋으세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6개월 만에 키스였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미선 씨, 성우 씨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제 품에 안겼을 때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은은한 비누향, 부드러운 체온,
떨리는 숨소리.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미선 씨가 속삭였어요. 저도요. 미선 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어요. 우리는 천천히 더 가까워졌습니다. 58세와 55세 늙은 몸이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창밖 호수처럼 잔잔하고 깊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어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 경과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미선 씨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제 팔을 베고 누워있는 모습.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하지만 영원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헤어져야 하고 2개월 후에나 만날 수 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미선 씨가 눈을 떴습니다. 몇 시예요? 6시쯤 된 것 같아요. 벌써요? 네, 미선 씨가 제 품에 더 파고들었어요. 조금만 더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우 씨, 네, 후회 안 하시죠? 재혼 안 하기로 한 거 전혀요. 미선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매일 부대끼며 사는 것보다 맞아요. 각자의 공간에서 살면서 가끔 만나는 게 그리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배고프시죠? 미선 씨가 물었어요. 조금요. 나가서 뭐 먹을까요? 좋아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닭갈비를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러게요. 춘천 닭갈비 유명하다더니 다음에도 춘천에서 만날까요? 좋아요. 여기 괜찮네요. 우리는 평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음식 맛, 날씨, 일상적인 것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함께 나눈다는 것. 식사를 마치고 호숫가를 걸었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미선 씨 손을 잡고 있으니 따뜻했습니다. 성우 씨, 내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글쎄요. 지금처럼 아닐까요? 계속 2개월에 한 번씩? 네, 그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어두운 호수를 바라보며 성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처음엔 재혼하고 싶었어요. 저도요. 매일 함께 살고 싶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미선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맞아요.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리움도 간직하면서. 네, 우리의 사랑은 그런 거였어요. 매일 만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2개월에 한 번 만나지만 매일 밤 전화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살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그게 58세와 55세의 사랑이었습니다. 내일 몇 시 기차예요? 10시요. 성우 씨는요? 11시 버스예요. 그럼 내일 아침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서로를 안았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하니까. 2개월 동안 그리워해야 하니까. 오늘 밤만큼은 완전히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춘천 밤하늘의 별 우리의 사랑처럼 멀지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선 씨와 저는 약속대로 2개월에 한 번씩 만났어요. 대전에서 3번, 춘천에서 2번, 전주에서 1번, 매번 만날 때마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아쉬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어요. 오늘은 평범한 화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4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분식집 오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죠. 하지만 달랐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았거든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선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성우 씨,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다음 주면 대전에서 만나는 날이었어요. 2개월 만이죠. 네, 미선 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고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 아직 어두운 새벽거리를 걸었어요. 찬 바람이 불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주면 미선 씨를 만나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설렜어요. 분식집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오전 11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밥 2줄 포장이요. 네, 잠시만요. 능숙하게 김밥을 썰었어요. 기름때로 거칠어진 손이지만 익숙했습니다. 이 손으로 미선 씨를 안았었죠. 한 달 전 춘천에서. 여기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가고 잠시 쉬는 시간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딸 지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토요일은 미선 씨와 만나는 날인데 왜? 무슨 일이니? 같이 밥 먹고 싶어서요. 오랜만에 고민됐습니다. 딸도 중요하고 미선 씨도 중요했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다음 주는 어때? 약속이 있어서 또 그분이세요. 한참 답이 없다가 문자가 왔어요.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예전 같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최소한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빠도 행복하실 권리 있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딸이 조금씩 이해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30분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 씨, 저예요. 성우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피곤했어요. 학원. 네 군데나 돌았어요. 성우 씨는요? 저도 바빴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많아서. 우리는 매일 밤 이렇게 통화했어요.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우 씨, 다음 주 토요일 맞죠? 네, 대저녁 2시 벌써 설레요. 저도요, 2개월이 너무 길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뭐가요? 그리움이 있어서 만날 때마다 설레니까. 미선 씨 말이 맞았어요. 만약 매일 만났다면 이런 설렘은 없었을 거예요. 미선 씨, 내 1년 동안 고마웠어요. 왜 갑자기요? 그냥 제 곁에 있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성우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성우 씨, 혹시 후회한 적 없어요? 뭐요? 재혼 안 하기로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이선 씨는요? 저도요, 오히려 잘한 것 같아요. 왜요? 이게 우리한테 맞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만나는 거 맞아요.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내 2개월에 한 번이지만 충분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부산 밤거리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휴대폰 속에 미선 씨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토요일 드디어 대전에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설레는 마음에 일찍 일어났어요.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59세가 된 제 얼굴 주름이 더 늘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미선 씨가 좋아할까? 부산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설레는 마음의 시간이 빨리 갔어요.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어요. 역 광장에서 기다렸습니다. 2개월 만에 재회. 성우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선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뻤어요. 미선 씨,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로 2개월이 2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어디 갈까요? 숙소 예약했어요. 역 근처예요.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2개월의 그리움을 안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선 씨가 제 품에 안겼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미선 씨,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하지만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성우 씨, 네, 1년이 지났네요. 우리 만난 지, 그러게요, 빨리 갔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만날 거죠? 당연하죠. 미선 씨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요. 미선 씨가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성우 씨, 행복해요? 네, 정말로 저도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맞아요.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미선 씨, 나이는 정말 숫자인 것 같아요. 왜요? 59세인데도 이렇게 설레니까요. 맞아요. 56세인데도 떨리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따뜻했어요. 성우 씨, 네, 고마워요. 제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요. 미선 씨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2개월에 한 번 만나지만 매일 밤 전화하고 각자의 공간에서 살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59세 분식집 사장과 56세 학원 청소부.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진짜 사랑이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연에는 때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설렘도 사랑도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거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헤어져야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2개월 후에 또 만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까지 매일 밤 전화로 목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선 씨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와 56세의 야간. 버스에서 시작된 늦은 사랑. 매일 만나지 못해도 결혼하지 못해도 그들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연에는 때가 따로 없습니다. 50대, 60대, 70대의 여러분 혼자라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만남은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